간략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에서 김동희 역을 맡은 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에서 고호태 역할을 맡은 원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 연출한 양경희입니다. 예, 사실 그 두 배우분은 오늘이 생애 첫 GV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실 때마다 반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감독님은 워낙 인기가 많으시네요. 오늘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비연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의도적 연애담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작품에 그 프리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연출하시게 될 때 이미 워낙 여기 팬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장편 영화로는 또 첫 번째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비연담과 이어지면서 단독 작품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연출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보면, 그러면 어쨌건 사실 저도 비연담을 볼 때마다 사실 이제 호태와 동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자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주원과 원영을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했어요. 좀 답답해서 이 둘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스피노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 둘을 좀 어떻게 좀 써먹어야겠다, 뽑아내야겠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근데 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전부터 거친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서 사실 호태동이 서사로 잘 풀어낼 수 있겠다 해서 넘버 3 미팅을 했을 때도 이 이야기를 제가 거칠게 잘 풀어내고 싶다. 네, 그래서 잘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키워드는 거친 이런. 그럼 두 배우는 어떠세요? 사실 두 배우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장편으로 이렇게 스피노프로 빠져나와서 하시게 된 거라 좀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도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호태라는 저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게 갔었어요. 계속 마음이 가고, 그래서 스피노프를 제작한다는 소식 처음에 듣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본편에서의 저희가 그때 케미도 있고 약간 다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과거 얘기를 좀 잘 풀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거친 느낌 아니면 좀 서툰 첫사랑, 누구한테나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사랑의 감정을 좀 잘 표현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좀 잘 해봐야겠다. 내가 호태의 그 과거를 잘 풀어서 현재와 잘 연결을 해봐야겠다. 오히려 또 독립적인 작품으로도 잘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대적 연애담 본편을 찍고 사실 호태 동희의 그 본편에도 대본에는 저희의 그 과거가 다 자세히는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많이 궁금했어요. 이들의 학창 시절은 어땠었고 그 과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면은 항상 물어보곤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도 써주세요 하면서 궁금해했었는데 이번 대본을 보고 저도 이제 다시 동희의 고등학생을 만나게 돼서 막 되게 설레었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비연담의 동희와 호태가 이렇게 됐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번에 대본을 보고 해소가 되고 해가지고 아 이걸 본편이랑 이어서 한번 그 감정선을 가지고 가봐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본편의 동의와 내 손 너의 동의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저도 좀 느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한 동의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 처음 그런 걸 커밍아웃하고 나서 받은 상처들을 아직은 그 보호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인이 됐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으로 이제 미소와 친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처음 느껴보니까 좀 더 조용하고 예민하고 그 상처로부터 나를 숨기기 위해서 더 이렇게 웅크려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뭔가 한 줄기 빛처럼 호태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영화를 준비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동의에게 하는 질문인데 사실 프리퀄에 프리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수영부 주장인 지수하고 동의는 무슨 관계냐 이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대로 해명을 드릴 기회가 있네요. 네. 무슨 관계셨습니까?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냥 친구 사이. 아, 사실 호태가 뭐 이렇게 많이 견제를 하는데 그리고 또 첫 장면 보면은 뭔가 뒤에 지수와 호태와 동의의 뭔가 삼각관계 같은 게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뭔가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대표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처음에 그걸 설정할 때 그 지수까지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또 호태 동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저희끼리 정한 거는 그냥 친구 사이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야기가 나중에 더 보여줄 게 있으면 지수가 또 다르게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아 근데 수영 경기 보러 갈 때 왜 지수 보러 간다고 했어? 오케이. 혹시 이 점으로 감독님도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저는 그 호태 캐릭터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그 호태가 이제 그 되게 매력적인 게 되게 뭐랄까 내순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연담에서도 이제 그 원영한테 그 사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고백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장님을 그릿집 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사실 이번 영화에서도 한창 동의가 막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분리불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게 뭔가 이 호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매력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계속 호태를 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교양이 좀 없는 캐릭터로 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쉽지도 않으셨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너무 매력적이죠. 네, 호태가 제가 생각하는 호태의 매력은 보통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한번 먹거나 하면 그거를 바로 행하거나 직진하지 못하잖아요. 또 생각을 하고 거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들어도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호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직관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약간 원영이 그 가위 받으면서 그때 가르쳐 줄 때도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내가 공부는 못해도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여기 또 제가 생각하는 호태 그 작품의 이번 내 손 너에서 좀 꿰뚫는 대사는 이제 벌레가 되든 풀떼기가 되든 내가 너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게 뭐 딴 걸로 보이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약간 그런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호태의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분리불안이란 단어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고요. 뭐 호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런 거 몰라도 내가 너 옆에 있고 싶고 너랑 같이 있고 싶으면 그건 확실해.
평생 너 옆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약간 이거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호태가. 예,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호태의 매력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호태가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비언남에서도 한 달만 사귀어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안 먹히니까 한 달 사귀자고 해서 너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얘가 되게 똑똑하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키스 장면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그 양병희 감독님은 사실 뭐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도 그렇고 뭔가 키스 장면 연출에 있어서는 아주 참 장인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정확하게 한 55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양호실에서 첫 키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장면 되게 좋죠. 한 명은 입술을 다쳤고 한 명은 이제 관자놀이를 다친 상태에서 밴드를 붙여주면서 이제 첫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 첫 키스가 끝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종이 울리면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키스 장면에 대한 질문을 세 분 모두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먼저. 키스 장면 찍을 때 그 밤에 촬영을 해서 커튼 뒤에 조명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때 이제 배우들이 되게 더워했었는데 그 온도가 장면에 그대로 담긴 것 같아서 보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키스 장면 연출할 때 좀 중점적으로 그 키스에서는 동희도 이제 동희도 사실 밀어내려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하고 그래도 내가 호텔 옆에 있고 싶으니까 다시 갔다가 또 피하고 이런 게 많은데 키스는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를 좀 표정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해주셨고 또 호텔은 뭐 가르쳐주면 안 되냐라는 핑계지만 사실 동희에게 계속 닿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긴 호흡 속에서 대사가 기니까 그 긴 대사 속에서 키스까지 녹아들 수 있게끔 연출했습니다. 첫 번째 키스씬 말하는 거죠? 잠깐만요. 일단 아까 금방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조명이 딱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흰색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실제로 그 약간 갇힌 공간에서 그 3초면 돼 누나가 발견하지 못한 그 공간에서 저희가 딱 붙어서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카메라 감독님도 저번에 또 같이 작업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저희한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예쁘게 잡아주겠다 부담 갖지 말고 해라 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도 좀 중요한 장면이고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 장면인데 잘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순간에 귀만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니까 생각보다 귀가 더 빨개가지고 근데 진짜 약간 호텔라면 그랬을 것 같다. 약간 그거에 좀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잘 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떠셨나요? 부담됐습니다. 부담 진짜 많이 됐고 사실 그 키스신이 첫 키스신이어서 그 기준에 따라 뒤에 키스신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이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뒤에 것도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찍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촬영 감독님한테 보통 이렇게 하면은 몇 테이크 정도 가면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한 3번 정도면 끝나 이렇게 해가지고 태민 형이랑 같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진짜 그 감독님 말대로 뒤에가 유리였는데 그날이 밤이어가지고 쉬는 낮인데 뒤에 엄청 큰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 조명을 바로 받아가지고 막 진짜 등 뒤에서 막 열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열이 호텔 때문에 나는 건지 이 조명 때문에 나는 건지 정말 착각이 될 정도로 어느 순간에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3테이크를 찍었는데 또 다른 테이크를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감독님 분명 3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4번 정도 해. 그래가지고 그래 이왕 찍은 거 한번 진짜 제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한번 다 보여주자 해가지고 4번까지 정말 열심히 찍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첫 기술 시사 때 아니다 기술 시사 아니고 그 DI 하러 먼저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그 장면을 봤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되게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생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키스장면 연출 몇 번 더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두 배우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었나요? 뭔가? 사실 첫 번째 키스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늘 뭐 여러 장르에서 보고 좀 소프트한 키스인데 두 번째 키스씬 할 때는 원래 대본에서는 귤을 먹여주는 게 없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엎어져서 키스를 하게 되는데 배우들이랑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키스로 유도가 될까 했는데 과일을 이용해서 먹여주는 걸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대본을 좀 수정해가지고 만들었던 키스씬이고요. 또 촬영 전날에 배우들이 미리 저희 로케이션에 와서 동선 체크를 다 했는데 그때 이제 키스씬을 원래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는 키스씬이었는데 얘기하다가 좀 재미없는 것 같다 해서 움직이는 걸로 그때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동의는 피하고 호텔은 좀 다가오는 그 감정을 조금 더 장면에서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임해져가지고 편하게 연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태명 배우님이 이제 좋아하는 그 대사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뽑으라고 하면 금방 그 키스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짝에 입술을 빌렸더니 가시가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뭔가 그 키스를 해서 좋기도 하지만 뭔가 좀 이유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게 저는 되게 절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뭐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대사를 뽑는다고 하면 이제 그 아버지 장례식장 얘기를 하다가 아저씨는 돌아가셨는데 내 심장은 너무 힘차게 뛰어서 이런 대사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비를 맞고 두 사람이 터널에서 스웨터를 짜주는 장면, 정말 꽉 짜주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드린 이유는 제가 이 작품에서 좋아했던 뭐 장면, 대사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뭐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 두 분까지 이렇게 장면이나 대사 이렇게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다 좋은데 저는 그 미술실에서 동희가 호태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하면 그냥 날까 아니면 나는 벌레일까 그냥 김동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사가 호태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었고 그 질문의 대답을 통해 또 동희의 마음이 많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근데 호태가 그냥 넌데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유독 미술실이 제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좀 동의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동의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함축적으로 담아서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 미술실과 그 대사가 인상이 많이 깊어요. 네, 저도 미술실 장면들, 일단 미술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그 장면들 다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좋아하는 대사는 그 말했던 거 이어서 네가 벌레든 풀떼기든 어차피 뭐 내가 넌 거 아는데 그게 중요하냐, 그거가 좋고, 또 지금 생각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저희가 처음 만나는 장면, 그때 이제 담장을 넘어서 이제 그 딱 호태 하면 약간 생각나는 딱 표정이, 제가 그렸던 표정이 있는데, 근데 그 표정을 좀 많이 구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의를 발견한 순간 그 약간 장난치고 싶어하는, 그 오랜만에 만나고 너무 보고 싶었던 형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담벼락을 확 넘어서 놀래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너무 잘 찍어줘서 햇빛이랑 이런 게 조명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그 장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장면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저도 처음 만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유는 호태가 그 꽃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발견하고 숨어서 장난기 이렇게 어린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호태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담장을 넘어서 도우의 첫 얼굴 등장 때도 그 두려움과 설렘이 같이 있는 듯한 표정이 담겨서 그 씬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혹시 그 촬영하면서 가장 좀 힘들게 찍은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그 병실에서,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그 병실에서 제가 그 동희와 호태가 잠깐 헤어져 있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했던 연출이 조명 변주, 노란색으로 변하는 조명 변주 연출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테이크를 한 10테이크 넘게 봤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그래도 잘 나와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비언담의 팬분들이라면 왠지 그래도 그 이제 원영이나 그 주원이 우정 출연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실제로 그 해병대는 이제 서점에서 이제 원영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작의 다른 주인공들을 이 작품에 좀 카메오 출연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그렇게 그 장면에 들어간 혹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원래는 그 바닷가에서 사진 찍어주는 남학생으로 원영 배우님이 이제 출연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스케줄이 좀 꼬여서 독립서점에서 등장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편집본을 보니까 그 독립서점에서 뭐 깡패냐, 뭐 깡패 같냐, 아니면 좀 그 원영 배우님 씩 웃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계성이 좀 드러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면도 이제 두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 독립서점 거기서 그 원영과 호태가 시선 교환을 꽤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작품 안에서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말투 좀 느린 그 동희가 그때는 정말 재빠르게 딱 끼어들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장면을 연기하셨던 느낌도 어떠셨을까? 두 배우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원래 호태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조폭처럼 표정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순간 저는 그 동희 형이랑 하는 데이트,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시간을 방해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고, 그냥 쭉 제가 해바라기도 사주고 오다주 그런 하고, 그리고 또 바닷가도 걷고 서점까지 가서 책도 같이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불청객이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고요. 원래 그렇진 않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이 우리 너무 친하니까 너무 반가웠지만 호태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첫 번째로는 그 호태가 너무 험상궂은 얼굴로 이렇게 찾아와서 저 학생이 겁먹을까봐 그거고,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원영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 두 사람이 눈빛을 오랫동안 교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가서 이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사전 질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드리고 이제 계속 질문 받도록 하는데요. 그 관람객이 주신 사전 질문 중에 이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뭐 카프카의 변신이나 데미안, 아그리파, 뭐 고래 같은 이런 상징적인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좀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변신은 그 변신 소설 속 주인공도 가족에게 사랑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그런 소설인데요. 원래 저희 초고에서부터 변신이 그 책 이야기가 있어서 작가님에게 이거를 조금 더 살려보자, 동이 캐릭터화하자 해서 몇 번의 좀 연속적인 뭐 대사들로 조금 더 의미를 담았고, 데미안은 잘 아시겠지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해서 다른 세계로 이제 가는 성장 소설인데, 제가 좀 느꼈을 때는 동이가 그 아버지의 폭력의 순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상처에, 저희 극 중에서는. 근데 7년 후에는 표정이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이의 좀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데미안 책을 선택을 했었고, 고래는 그 자유로운 호텔을 상징하는 건데, 일기장도 표지가 고래고 그 미술실에도 고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동이가 가장 좋아하고 혼자서 편한 장소인 미술실에 호텔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랑 비슷한 거를 좋아하는 공간에 놓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술실에 고래를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술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두 배우분께 드린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관람객분들은 이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의 흐름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호텔은 사실 처음부터 뭐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사귀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고, 동이는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건 계속 형 동생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편인데, 그럼 이 두 사람이 그런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이렇게 좀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깨달았을까? 그걸 좀 질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동이는 호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혼자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호태를 좋아하는 걸. 그래서 호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도 부정하고 싶어서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몇 번의 질문 끝에 호태가 해준 말로 확신을 얻었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니 이모 아들이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호태한테 물려주기 싫고 하는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질문이 뭐였지? 맞아요. 그래서 아마 동이는 그 호태가 서울에 떠나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호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받아주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넘겨주기가 싫어서. 호태는 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했어? 저는 저는 일단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 약간
병아리가 알 깨고 나왔을 때 처음 본 사람 주인으로 엄마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제 어린 시절에 처음 같이 지냈던 사람은 동이었고 의지할 사람도 동이었고 제가 힘들 때나 뭐 기쁠 때나 같이 모든 순간을 나눴던 사람이 동이라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늘 같이 있고 싶고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구나라고는 못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같이 있고 싶고 한데 왜 날 떠난 거지?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네. 근데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고 하지만 100% 확신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감정에 대한 혼란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연기를 좀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첫 키스 딱 보건실에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토마토 여기 흘렀을 때 만졌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이게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형으로서 좋아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계속 그거에 대한 혼란이 가지면서 또 근데 끌리니까 두 번째 키스씬까지 갔고 그리고 그때 내가 큰 실수해서 떠났을 때 그거에 대한 혼란감과 상처가 더 컸다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호텔에 연기했었습니다. 네,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럼 이제 객석 질문을 이제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저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너무 떨리는데 양경희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요. 호텔 동의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양경희 감독님도 호텔 동의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연출자가 보는 호텔 동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네. 어떤 의미? 가족 같은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호텔. 딱 그건 것 같아요. 저는 호텔가 좋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저도 미래를 생각해봤어요. 그 기현담 이후에 미래의 호텔 동의가 어떻게 될까. 과연 이모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호텔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모한테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족인데 우리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작가님한테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막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호텔은 저한테 진짜 둘도 없는 친구 그 이상, 가족 그 이상의 존재이고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래도 그 확신은 있어요.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든 없든 항상 옆에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쵸. 저도 내 손너와 비연담 중간에 또 우리의 허태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걸 막 고민을 혼자서 좀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눈을 뜨고 세상에 나오고 내가 이제 인지를 한 순간부터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저희 어머니 유정 선배님이 계시지만 어머니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냥 저는 제가 모든 걸 다 이제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의 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동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저희의 열병의 시간들이 깊게 좀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였어요.
호텔은 저한테는 그냥 욕망 같은 문제고 동의는 아파요. 좀 보면은 아파서 영화를 하는 내내 되게 빛이나 이렇게 뭐 어머니랑 대화할 때도 그 바닷가 윤슬을 일부러 엄청 반짝반짝하게 담았던 것도 제가 그 두 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장면으로 위로를 주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동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감독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감독님이 그 편수가 작품수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뭔가 이 내가 지금까지 연출했던 작품들을 조금 관통하고 있거나 내가 조금 계속 담아내고 싶은 어떤 나만의 색깔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작품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다 색깔이 달라서 저는 어떤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출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잠시만요. 가방이 떨어졌어요. 저는 배우들을 디렉팅할 때 그 BL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항상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고호태를 만난 원태민 배우님이나 뭐 동희를 만난 도우 배우님 이렇게 해서 제 3의 인물이 연기하는 것처럼 연출을 디렉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 까마도 주시죠. 이게 제가 너무 한가운데를 지목을 하면 전달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일단 두 배우님이 이제 비연담 이후로 또 스피노프까지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독님도 진짜 아름다운 영상미를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마지막에 둘이 나중에 7년 후에 만나게 되잖아요 다시. 근데 그때 서로 마주 보면서 끝나는데 이때 두 배우님은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 바라보게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저는 일단 감독님이랑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호태의 감정이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복잡한 감정으로 연기해라 이게 제일 와닿지 않잖아요. 뭔가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명확한 감정의 흐름을 좀 짜려고 했었어요. 처음 동희의 목소리가 들리고 설마 동인가? 했는데 봤는데 없어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저는 동희를 먼저 발견한 거죠. 거기 서 있는 동희를.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상황으로 가서 동희가 이제 프레임에 맞춰서 이걸 올렸다가 내릴 때 처음 발견했을 때 딱 그 7년 만에 봤을 때 그 뭉클함 그리고 화남 그랬다가 이제 왜 떠났지 나를 그런 감정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반가움, 안도감 이제 내 옆에 있겠다 이런 감정까지 좀 계획을 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감정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도 저희가 뭐 시간의 순차는 다 다르게 찍지만 좀 뒷부분에 많이 찍었던 장면이라서 그 감정이 쌓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조금 복잡한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사실 호텔을 먼저 떠난 것도 동의고 다시 찾아온 것도 동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고 거기를 다시 찾아갔을 때 호텔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 7년 전 사진을 찍었던 그 장소를 다시 봤을 때 거기 호텔가 있었을 때 처음에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가 아직 여기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미안하죠 호태한테. 내가 호태를 두고 서울로 간 다음에 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찾아와도 여전히 있어준 호태한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마냥 기쁘기도 한데 그 기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호태한테 보여주기에도 너무 나쁜 놈 같고 내가 마음대로 떠나놓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반가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그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도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쳐다보는 눈이나 이런 표정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우분들께서 연기하시면서 감정 표현이 가장 어려우셨던 부분 한 장면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일 힘들었던 씬을 꼽자면 전 두 번째 키스씬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그날 뭔가 그 호텔 집의 분위기가 사실 또 그거는 또 대낮이었어요. 대낮에 다 이렇게 안막을 쳐놓고 안에 저희가 카페트를 켜놓고 또 난로를 키니까 이 난로에서 나오는 그 주황색 불빛과 뭔가 되게 그냥 그 공기가 되게 뭔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되게 그 키스신이 격렬하잖아요. 되게 격렬하잖아요. 그거 몇 테이크 찍었지 우리? 2테이크만 찍었나? 그러니까 총 4번 한 거예요. 2번씩 2테이크에서 이때도 4번 한 거예요. 왜냐면 또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3번이면 끝나나요? 그러니까 또 4번. 그래서 2번 당해가지고 힘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더 격렬해서 힘들었고, 그래서 그 씬 찍고 나서 제가 진짜 진이 빠져가지고 그 거실 한가운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몇 초 동안. 그래서 메이킹 찍어주시는 분도, 메이킹 기사님도 뭔가 찍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는데 조용히 스태프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태민이 형이 와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감독님한테 가서 어떻게 잘 담겼나요? 했는데 다행히 또 그림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이 그 영상 보니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 2번째 그 키스씬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일단 맞아요. 2번째 찍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약간 없어서,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냥 동희 형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때 그냥 호태 감정에 충실해서 나 그냥 호태처럼 너한테 동의를 할 거니까 우리 예쁘게 그림 잘 만들어 보자 해서, 또 동의도 잘 따라줘서, 물론 그 공간이 좀 좁고 막 사람들이 다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한 약간의 폐쇄성?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질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건 있었는데, 일단 결과물을 보자마자 저희 둘 다 우리가 잘 열심히 찍은 게 잘 담겼구나 해서 너무 좋았고요. 감정적으로 좀 힘들었던 씬은 저는 그 마지막 병실에서 씬, 그때가 조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거의 제 뒷장면인데 첫날 찍었거든요, 그거를. 네, 첫날 찍었어서 그것도 이제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한 호흡을 가져가는 게 뒤에 부분을 앞으로 해도 좀 잘 붙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축하해. 네네. 혹시 뭐 감독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누가 힘들겠다고? 근데 저도 2번째 키스씬 때 도우가 그 제 모니터에서 이제 보는데 도우가
정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멍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 매니저님한테 지금 도우 배우님 어떤 것 같아요? 하니까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때도 약간 그 집, 조만한 집에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촬영해서 아마 굉장히 부담됐을 텐데 그래도 끝나고 멘탈이 나가져가지고 다행이었죠. 정말 제 입장에서는. 배우로서 굉장히 준비한. 그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 그럴까요? 그럼 직접 질문해 주실까요? 네,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영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처음 봤을까 후회됐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눈물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거든요. 나오질 않았는데 지금 이게 비연다운 스피노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연다운을 양정희 감독님께서 시즌2를 맡아주시고 나오게 된다면은 그 호텔 동네 위주로 간다. 호텔 동네 얘기가 더 많아진다 하면은 그 둘 내용에 좀 주요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둘의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싶은지 제일 궁금합니다. 시즌2가 나왔을 때 호텔 동네가 보여주고 싶은 둘만의 서사가 있는지 시즌2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이런 거 여쭤보시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시즌2를 하게 된다면 알콩달콩한 모습들을 좀 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제가 또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의 거친 모습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시시해가지고 이제 성인들의 거친 것들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네.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맞아요. 저도 해피엔딩이 좋아요.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상을 했죠. 뒤에 어떻게 됐을까 하면 결국 어머니도 이제 다 인정하고 행복한 사랑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 선배님 허락해 주시나요? 저희들의 사랑. 모르겠어.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어쨌건 뭐 제작사가 같으니까 뭐 이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네요. 어떤 성인들의 어떤 배신, 좌절. 죄송합니다. 아, 네, 진짜 이렇게 참 시간 지나는 게 참 아쉬운 지금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저 오늘 세 분 나누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진행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세 분의 끝인사, 오늘 이 생애 첫 지브를 하신 소감, 그리고 뭐 이 작품을 하시던 어떤 소회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두루두루 다 합쳐서 마무리 인사 듣겠습니다. 제가 영화 처음 개봉하고 그 N차 관람 하신 분들의 이렇게 메시지로 좀 응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매번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얼굴 직접 보고 이야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대 인사 하면서 또 기운을 받고 GV 하면서도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GV의 저희의 첫 순간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GV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네요. 뭔가 긴장되고 떨려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저희 영화 좀 더 하고 또 뭐 다음 주 특전도 또 나올 거고 뭐 하면 많이 관람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똑같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 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호텔 동의의 이야기가 그 비연담에선 작았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로 또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그 태준 원영이 너무 본편에서 잘 해줘가지고 저희까지도 이렇게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게 해준 게 진짜 서원이 형, 찬이 형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냥 다 고마운 말들 뿐이에요. 양경희 감독님 만나서 너무 정말 좋았고 하고 제작사 대표님 이사님도 이 영화를 스피노프 어떻게 보면 서브 커플의 이야기인데 이 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게 또 여러분한테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요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더 막 해드리고 싶고 막 한데 이게 10,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친구 한 2-3명씩 더 데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진 않으려고요. 왜냐면 오늘 만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고 저희도 더 힘내서 열심히 다양한 모습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